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환병에 걸린 환자,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환자, 그리고 살을 빼고 싶은 환자 중에 해독요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해독법을 실천하고 관련 제품들을 구매해서 복용하는 분들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독해져서인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독해져서인지는 몰라도 해독요법이란 말은 꽤 오래전부터 유행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도 해독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고 해독 주스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또한 치료할 때 만성질환자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우리가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독요법을 시행합니다.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몸속 환경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구정물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잘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해독은 어떤 치료의 전 단계로 혹은 그 자체로 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독이란 말에 대한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해독의 반대말은 중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에는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이 있습니다. 급성 중독은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 농약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처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독성 물질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독사나 벌에 물린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 독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현대인들의 건강에 더 중요한 것은 만성 중독입니다. 어떻게 처리되지 않은 소량의 독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몸속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서 병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독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그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독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이와 같은 만성 중독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독은 말 그대로 독을 풀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독을 잘하려면 독소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독소에 중독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노출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뭘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독소를 섭취하게 될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독소는 우리 몸에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몸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어떤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식, 물, 공기, 식물, 미생물,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기후, 방사선, 전자기장, 감정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것들이 그 정도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해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합성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어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합성 화학물질들에 인간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와 유사한 물질들을 참고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 물질들이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생태계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처리하지 못하는 독소들은 늘어났고 그 영향도 알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암이나 다양한 면역계 질환이 증가하는 이면에는 분명 이러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합성 화학물질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 외에도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빠져나오거나 혹은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우리 내부의 독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소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이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면 병이 됩니다. 마치 빗물통에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더해지는 순간 빗물통이 넘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병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해독을 한다면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치료도 예방보다 나을 수 없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능한 알 수 없는 인공화학 물질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현실적으로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무균실에서 산다고 해도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와 갇혀 있다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해독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소가 일정량 이상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간이나 신장처럼 해독에 좀 더 깊이 관여하는 장기는 존재하지만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해독은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뭘 먹어서 어떤 장기의 해독을 돕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입니다. 나무와 숲을 모두 보는 것은 우리가 병을 다루는데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중요한 만성 중동의 해독은 특정한 독소와 특정 장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먹으면 해독에 좋다는 어떤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평소 어떤 독소에 자주 노출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로 인해 어떤 기능들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쌓인 것은 배출하고 독소에 노출되는 것은 줄이고 또 중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리셋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고 몸이 좋아졌다면 그 사람은 평소 식사에서 주스의 재료에 함유된 영양의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단번에 한 방에 한 가지로 좋아지는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품의 광고 문구에만 존재합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정답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험하고 독해질 겁니다. 뭔가 마음에 쌓이는 독을 풀어내는 해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해독은 단순하게 뭘 먹어서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변화는 언제나 내가 사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